네, 지금 코스피가 2,400선이 붕괴되고 원달러 환율이 1,440원 선까지 돌파를 하고 1,440원 선까지의 테스트까지 나타났던 장중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자리 잡았던 시장인데요. 이기택 이사님, 지금 정치적 불확실성이 탄핵 표결 무산 그리고 한덕수 총리를 향한 탄핵 논의까지 지금 더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정치적 불확실성, 지금 그 혼돈 카오스의 중심에 있는 지금장에 대해서 좀 오늘 어떻게 지켜보셨을까요? 예, 저 역시 주말 내내 어떠한 이야기로 말문을 열까 좀 고민했었는데요. 결국에는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참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명백하게 국민의 재산권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고 외국인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당분간 이게 회복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여져서 앞으로는 관망의 상태가 철저하게 유지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관망을 하는 분위기가 여전히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정태근 이사가 보시기에는 지금 시장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하방으로 변동성을 키우지 저점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오늘의 시황을 지켜보시면서 지금 환율의 절하폭이 어마어마합니다. 특히나 이제 주요국과 비교를 했을 때 원화의 절하폭이 최근 그러니까 지난 일주일을 사이에 두고 굉장히 큰 절하폭을 보이다 보니 우리 환율에 대한 변동성이 잡히질 않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환율이 뭔가를 보여줘야 시장도 갈피를 잡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거는 일단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번에 아시겠지만은 한국은행 금통위를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이제 기장을 통해서 금리 결정에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수출 증가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칫 이제 수출 증가율이라든지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넘어가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환율은 어쨌든 고환율 쪽으로 유지를 하겠다는 그런 언급을 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마 환율은 약세 쪽으로 그리고 1,400 이상 계속 갈 가능성이 일단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국면들 속에서 환율이 고환율 유지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연초보다 상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 같은 경우는 상승 흐름이 나왔었거든요. 그런 흐름들을 감안해 보게 된다면은 물론 환율도 중요하겠지만은 지금의 어떤 시장의 이슈의 우선순위 측면에서 해석을 해봤을 때 환율보다는 전평가가 되고 있는 요인에 대해서 어떤 해소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이기태 이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정치적 리스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국내적으로 있었던 불안한 요인들, 그러니까 금투세 같은 것들이겠죠.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좀 해결이 돼야 일단은 시장이 조금 이제 안정을 찾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수급도 문제죠. 수급도 문제지만은 투자 심리가 가장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하루 종일 종목별 등락 현황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코스닥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1,562 종목입니다. 다문 환율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올까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환율은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주된 요인은 결국 이제 디스카운트가 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불안 요인 중에 하나로 또 금투세 얘기도 해주셨지만 그래도 10일에 있을 본회의에서 금투세 폐지는 예정대로 또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들도 있는 만큼 또 이런 부분도 해소되는지 여부 같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가 선제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인데 특히 개인 투자들의 비중이 높은 바이오라든지 지금 이렇게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시장이 흔들릴 때 반대 매매까지 더 터져 나오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굉장히 크거든요. 정재훈 이사님, 이로 인한 하방에 대한 우려는 어느 정도일까요? 사실 반대 매매에 대한 부분들도 걱정이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사실 그렇지만 이제 신용잔고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줄어든 만큼 줄어들어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투자 심리가 상당히 좀 안 좋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매수에 가담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수급 공백이 좀 가장 크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고객 예탁금도 50조대 초반에서 좀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고객 예탁금 자체가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줘야 수급 공백이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다만 이제 이 불안 요인들이 좀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사항들이죠. 그러다 보니 지수의 하단이 어딘지 모르겠다라는 것들이 가장 큰 불확실한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대부분의 업종군들이 다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여기에서는 뇌동매매를 좀 안 하는 부분들이 가장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시가총액 상위 몇몇 개의 종목군들이 그래도 좀 지수를 방어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여전히 좀 부족한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좀 드리자면 이번 주 내에는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는 반등이 좀 나와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중에는 그래도 이런 변동성이 좀 일단락될 수 있는 여지에 대해서도 짚어주시기는 했는데 지금 사실 워낙 하루가 멀다 하고 이슈들이 나오다 보니 그 변동성에 대해서는 예단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반종민 소장님, 조금만 이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의 기미만 보여줘도 주가 강한 복원력이 나올 수 있을까요? 먼저 이 정치적 불안 요소가 해소가 되면은 지금보다는 좀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들이 좀 빨리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쉽게 나올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계속 좀 연속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는 좀 어느 정도 하방을 좀 열어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추후에 뭐 해소 시점을 좀 바라봐야 되는데 지금은 해소 시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그 뉴스를 계속 좀 참고를 해서 좀 많이 들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전에는 그 연기금에서도 매수세가 나와서 일부 낙폭을 좀 막으면서 올라왔던 측면이 있다면 오늘의 경우에는 그런 흐름들이 전체적으로 좀 보이진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정부에서도 그 금융 쪽에 관련된 정책을 좀 세게 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이게 과연 그 지속적인 효과를 보일 수 있을지는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일시적인 효과에 따른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지금 그것도 좀 필요한 시점이다 보니까 이 점에 대해서 빨리 나오게 된다 한다면은 그래도 증시에 대한 하락은 좀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장 흐름을 보니까 10시에 조금 좀 낙폭을 만회하는 듯 했지만은 10시 반부터 계속 좀 하락폭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분위기가 결국 대내적인 분위기도 있기는 하지만은 환율이 1%가량 상승을 1%가량 지금 상승을 했던 분위기에도 시장 압박을 계속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 장시작부터 테마주 위주로만 계속 좀 흘러가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실제 지금은 이러한 테마주 형태로 흘러가다 보니까 밸류업 지수 한 100종목 중에 실제 올라가는 종목들 그러니까 빨간 종목들은 지금 3개밖에 되질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그 금융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게 된다 한다면 밸류업 그 지수 중심으로 매수가 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증시 연속성이 계속 좀 떨어지다 보니까는 긍정적인 모멘텀을 받아도 연속성 여부를 계속 좀 따지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연속성 여부도 따져야 되고 추가적으로는 지금은 외국인의 순매수의 연속적인 흐름들이 보이지 않는 이상은 너무 무리하게 접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은 계속 좀 때를 기다리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변동성을 키우는 환율이 또 잡히지 않는 이상 시장은 옥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수급과 또 시세에 대한 연속성이 부재한 가운데 결국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이 좀 안정을 찾는지 여부 그때까지는 시장을 관망할 필요가 있다라는 한마디 또 네 분과 함께 시장 분위기 살펴봤습니다. 종목들을 중심으로도 조금 더 오후장 분위기 짚어보도록 할까요? 와, 종목 흐름 보니까 정말 한숨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이 시각 상황 류용민 캐스터가 좀 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대치 정국이 지속되면서 외국인과 개인의 자금 이탈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장 중반 들며 낙폭을 계속해서 키워나가고 있는 우리 시장인데요. 시총상의 대형주들 모두 오후장에서도 힘을 내지 못하면서 삼성전자는 약보합, SK하이닉스도 상승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현재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현대모비스 정도만 상승폭을 두드러지게 켜고 있습니다. 또 코스닥 시장에서는 그나마 상승폭을 보였던 대형주들도 상승폭을 반납하고 파란불을 켜내고 있고요. 오늘 시장을 나타내는 화면에는 정치 테마주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여파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정국이 지속되고 있는 흐름이 화면에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는 모양새고요. 앞서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위한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이 대부분의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불참에 따라 정적수 부족으로 무산됐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질서 있는 퇴진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드시 탄핵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오는 11일 대통령 탄핵안을 재발의하고 14일 표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탄핵 정국에 따른 정치적 리스크에 따라서 윤석열 정부 들어 수혜 업종으로 부각됐던 종목들은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으로 동력 상실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반대 측의 수혜가 부각되는 종목들은 급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상승률 상위에는 코이즈, 수산 INT, IMBC 그리고 CS 일성건설, 카스, YTN 등이 일제히 급등을 보이고 정치 테마주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거래량 상위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써니전자와 폴라리스 AI, 현지엘리트, 화천기계 그리고 일신석재, 아남전자 등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미국 특허 침해 소송 패소 여파 속 이오플로우도 거래량 상위단에 올라와 있지만 약세를 보이고 있고 그나마 AI 소프트웨어 관련주 폴라리스 AI 정도만 눈에 띄고 있는데요. 실적을 기반으로 미국 내에서는 AI 대표주들이 질주를 하고 있는 반면에 국내에서는 업종 전반이 수급에 따라 요동치는 테마주 양상이 지속되면서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외국인 수급이 강하게 유입되면서 폴라리스 AI는 오후장에서도 우상향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화면에 보이듯 또 오늘 대부분의 업종이 파란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업종 상위 순위 모두 종목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 단기 테마 내에서도 정치 테마가 압도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 저출산 테마 역시 정책 관련주로 분류되는 종목들이 테마 상승률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1시 구간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네, 실시간 이슈와 함께 또 특징주들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태 기사님, 오늘 코스피 PBR 0.85배, 오늘 거기서 더 이제 저점을 낮추는 모습이죠. 이제 400선까지 깬 상황에서 과연 여기서 얼마나 하방을 더 키울지가 막막한 상황인데 과거 탄핵 전국과 비교를 했을 때 또 탄핵이라든지 조국 퇴진이라든지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어디에서 무엇이 해소가 되어 좀 저점을 잡을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무엇보다 불확실성 해소가 빨리 돼야 뭐 전국 안정이겠죠. 그래야 어떤 식으로든 불확실성 해소만 되면 된다고 보세요? 네,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뭐 지금 자리가 예전에 경험칙상 좋은 매수 자리였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뭐 제가 경험상 도표에서 보시듯 2016년, 17년도에 보면 그때도 지금과 같은 연말이었고 그때도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최초로 피의자로 입건된 이후에 한 2주 뒤에 탄핵 표결에 들어서 탄핵 절차를 밟았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국정이 좀 안정이 되면서 외국장과 커플링 되면서 결국에는 시장이 그 낙폭을 좀 만회하면서 반등을 좀 보였던 게 나타났습니다. 지금 외국인 입장에서 바라보자라고 말씀드렸던 건 철저하게 국내장을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인가로 놓고 봤을 때 관망이라는 이야기가 매수를 안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아무리 주가가 싸져도 이러한 불확실성 환경에서는 추가적으로 매수 자금이 없다라는 게 증시 하락폭을 더 낙폭을 키우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안정이 먼저 찾아오고 난 다음에야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바닥이다라고 예측이 가능하지 지금 현재로서는 바닥 예측이 좀 힘든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수급으로 조금 더 확인을 해볼까요? 그나마 지금 연기금 금융투자 매수가 시장을 받치고 있는데 시장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을 때부터 연기금의 매수가 그래도 조금씩 더 규모를 확대하면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언제 가동될지 모르는 증안펀드 항상 조성이 됐다고는 하지만 실제 가동을 본 적이 없어서 어떤 형태로 들어오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한데 시총상이나 ETF 중심으로 들어올지 그리고 연기금의 매수는 조금 더 시장을 받쳐내줄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안정자금이 들어오게 된다라면은 연기금 쪽으로 투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기금 쪽으로 잡힐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네. 어쨌든 자금을 집행할 수 있는 루트가 그쪽이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어쨌든 경제부 총리가 증안펀드 이제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근데 이게 시기가 좀 불확실하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과거에도 그래서 과거 사례를 좀 봐야 되는데 일단 어쨌든 언급이 됐고 이제 이번 주에 700억이 이제 밸류 펀드가 집행이 되고 다음 주에 3천억 정도의 밸류 펀드가 또 집행이 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 집행을 하게 되면서 아마 계속해서 가늠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들어가야 될 시기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불확실하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과거에도 일단은 멀리까지는 가지 2003년 이전까지는 갈 필요 없고 2008년하고 2020년만 좀 말씀드리면은 2008년 같은 경우는
증한 펀드가 5천억 정도 투입이 됐어요. 투입이 됐는데 이게 타이밍이 정말 정밀하게 이게 2008년 12월 달에 투입이 되게 되면서 이게 효과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 나왔었거든요. 근데 사실 뭐 증한 펀드 투입이라기보다는 그때 좀 증시가 미국 쪽 같은 경우도 일단 안정을 좀 찾아가게 되면서 바닥을 잡았는데 그런 효과가 있었고요. 그리고 2020년도 같은 경우도 1조 원가량 죄송합니다. 제가 1조인가 10조인가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그때도 조 단위로 일단은 펀드가 조성이 됐었는데 실제로 집행은 안 됐어요. 그러니까요. 시기 좀 놓쳐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사례를 봤을 때 일단은 시기를 조율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뭐 밸류 펀드가 먼저 집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마 지켜볼 것 같아요. 지켜보다가 아마 시장이 좀 더 악화가 되게 된다라면 투입이 되겠지만 만약에 추가락이 좀 제한된다라거나 이런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집행이 안 될 가능성도 일단 염두에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 정부 쪽 같은 경우는 자금을 투입해서 안정을 찾는 것보다는 그 이전에 심리적으로 좀 안정을 찾기를 좀 더 바라지 않을까라고 좀 추측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이 높고 없어져야 증한펀드 가동이 될 것인지 사실 그 시기를 놓치면 지금 속절없이 빠지고 있는 시장 조금이라도 하방을 지지해주는 뭔가가 없으면 정말 저점을 어디까지 열어둬야 될지 막막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증한펀드 가동에 대해서도 그 시기에 대해 불확실성이 높고 뭐 많은 분들이 증한펀드에 대한 기대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만 그나마 좀 빠지는 장에 낙폭이라도 좀 제한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에 대한 기대는 좀 내려놓자라는 그리고 의견. 자금도 너무 작아요. 그렇죠. 네. 지금 택도 없다라는 얘기들 많이 하고 계신데 네네. 그나마 이제 밸류업에 대한 자금 집행이 먼저 선제적으로 이뤄진 이후에 증한펀드 가동까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보수적인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 좀 섹터로 살펴볼까요? 방산업종 지금 이번 사태의 후폭풍으로 국내 방산업종의 수출 계약에 대한 차질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방한했던 키르기스탄 같은 대통령의 경우에도 카이에 대한 방문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취소가 됐다라는 뉴스들도 전해지면서 지금 K2 전차도 연내 수출 불확실성이 크다라는 뉴스들도 전해지다 보니 지금 방산주들은 계속해서 낙폭을 키우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포인트가 이 방산주 오늘 하나에어로, 현대로템, 하나시스템, 한국항공우주에 외국인의 저가 매수가 속속 또 유입되고 있다라는 건데 정재훈 이사님, 네. 이건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우선 방산 섹터가 큰 시세가 났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소식을 좀 보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뭐 이게 좀 불확실하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던 그런 사항들인데 이로 인해서 좀 변동성이 좀 커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뉴스가 이 지금 정치적인 이 상황과 맞물려서 그렇게 진행된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가격이 좀 비싸다 보니까 가격적인 협상 이 부분들로 인해 좀 지연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큰 영향은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모멘텀거리로 좀 보게 되면 국내 기업들이 이제 미국 시장, 방산 시장에 좀 진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아마 계약을 하게 된다라면 내년도에 좀 계약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저가매수 좀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제는 조선 쪽 같은 경우도 네. 방산주에 좀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결국은 분할 매수 포인트로 좀 잡아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네. 조선 쪽에 일단 비중이 좀 상당히 크게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통 방산 쪽하고 조선 쪽하고 투자 비율을 좀 보게 된다라면 한 6대4 정도로 조선 쪽에 일단 집중을 해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방산주들 그래도 내년에 여전히 수출에 대한 모멘텀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만큼 지금 외국인의 저가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데 뭐 적극적인 사실 매매야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분할 매수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여기에 조선 섹터도 상대적으로 SD, 현대 관련한 조선주들 잘 버텨내주고 있는데 이런 방산과 조선은 이렇게 흔들릴 때 조금씩 분할 매수 관점으로도 지켜볼 만하다라는 의견을 주신 만큼 우수수 다 같이 빠지는 장에서 그래도 이제 섹터별로의 전략을 같이 또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반종희 소장님 또 우리 섹터 안에서 이슈가 지금 묻히고 있는 미디어주들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워낙 시국이다 보니 뭐 지금 오징어 게임 2 공개라든지 뭐 각종 연말에 개봉하는 영화들도 굉장히 많은데 넷플릭스는 그렇게 주가가 좋은데 우리 미디어주들은 이런 이슈들이 다 묻히고 있거든요. 좀 이것이 조금만 가라앉아도 미디어주의 주목도가 좀 높아질 수 있을까요? 예, 주목도도 죄송합니다. 기업별로 주목도가 좀 상당할 것 같긴 한데 넷플릭스 쪽은
올해 계속 좀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 쪽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 국내 이제 미디어 관련된 기업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미디어 기업들 보면은 뭐 IMBC나 그런 기업들은 지금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좀 네네. 상승을 보여주는 거지 일반 미디어주의 경우에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오징어 게임 시즌 2 때문에 굉장히 좀 주목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지금 이달 26일에 방영을 네. 하거든요. 근데 이제 대표적인 기업들을 좀 살펴보니까 관련된 기업입니다.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그리고 아티스트 스튜디오가 있고 위즈익 스튜디오, 덱스터, 쇼박스 이렇게 기업들이 있는데 오늘 아티스트 유나이티드의 경우에는 지금 마이너스 19%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티스트 스튜디오도 마이너스 15% 나오고 있고 그리고 뭐 위즈익 스튜디오도 지금 마이너스 7% 정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지금 효과를 얻으려고 하면은 결국은 지금 오징어 게임 시즌 2에 그 방영이 됐을 때 효과가 굉장히 그 방영이 됐을 때 그 반응. 인기가 있는지 네. 그게 반드시 좀 체크가 돼야지만 주가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아티스트 유나이티드의 경우에는 그 배우 이정재 씨가 이제 최대 주주로 있는 것도 있는데 최근 그 올해였나요? 그때 레몽레인을 좀 인수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레몽레인의 그 이름이 또 바뀐 게 아티스트 스튜디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관점을 봤을 때는 뭐 그 배우 이정재 씨 때문에 그 오징어 게임 2가 주목을 받을 수 있다 때문에 좀 분위기가 연출이 된 것 같은데 재무적이나 이런 상태를 봤을 땐 그렇게 뭐 뛰어나거나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아티스트 그 유나이티드의 경우에는 영업 손실을 계속 좀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은 오징어 게임 2 흥행에 따른 테마로서 좀 부각을 다시 받을 수 있는 시점이지 기업에 대한 가치를 논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미디어 콘텐츠주까지 그 시각은 확장돼서 유효한 건가요? 다른 컨텐츠주 그러니까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그쪽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좀 문제는 없는데 지금은 그 오징어 게임 관련된 기업들의 경우 관련된 기업들의 경우에는 지금은 좀 테마로서만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네. 같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다면 초반에 흥행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현재 지금 주가에 대한 흐름들을 봤을 때는 추가 조정 가능성은 계속 좀 열어두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대표적인 지금 대장주로 불리는 아티스트 유나이티드의 경우에는 지지 구간이 확인됐을 때 그때 이제 소규모로 신규 접근이 가능할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조건이 좀 몇 가지가 있기는 합니다. 일단 지지 구간을 좀 어느 정도 만들어주는 시점인데요. 다음 주 20일까지 주가가 지금 10,000원 정도 되는데 5,000원 정도 구간에서 지지 구간을 만들어 준다면은 그때 좀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너무 이제 하락폭 차이가 크긴 네. 하지만 이게 왜 그러냐면 작년에 이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실시를 했을 때 발행가액이 3,100원이었습니다. 3,100원이었고 1년간 전량 보호 예수가 걸려 있는 거를 보면은 지금은 이게 엑스트라 물량들이 좀 나올 네.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시고 20일까지 만약에 그 주가까지 떨어진다면은 그때 소규모로 접근해 보고 아니면은 안 하시는 게 낫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미디어 특히나 오징어 게임 관련한 종목들 일단 조금 더 확인은 필요하고 신규 매수 또한 관망이 좀 필요하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네, 시장은 계속해서 낙폭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그 안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어디로 들어가고 있는지 이 시각 수급 특징주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네, 오늘장이 지나며 개인들의 매도세도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관은 매수폭을 늘리고 있습니다. 소폭이지만 외국인도 매수 중인 시장인데요. 양 주체는 오전장 무엇을 매수했을까요? 공통적으로 반도체 투톱과 네이버를 매수했는데요. 공통점도 이렇게 분명히 있지만 차이점도 명확합니다. 외국인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또 기관은 KB금융과 LG에너지솔루션을 매수했는데요. 이 모든 종목 중에 상승하는 종목은 오로지 SK하이닉스밖에 없습니다. 현재 0.83% 상승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네이버, 이번 사태에 상대적으로는 잘 버텨내고 있지만 오늘은 0.97% 약세입니다. 방산과 금융, 오늘도 하락하고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저가 매수가 들어가고 있는데요. 외국인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3거래일째, 기관도 KB금융을 3거래일째 매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KB금융 현재는 3%대 하락하면서 주가는 4거래일째 16%가량 약세입니다.
코스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은 시총 상위주 중심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JYP 엔터와 에코프로, HLB, 펩트로, 또 에코프로비엠을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은 보다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을 담고 있는데요. 코나이부터 파마리서치, 테크윙, VT, 그리고 셀비온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종목들이 순매수 상위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10개 종목 중에 상승하는 종목은 거의 없습니다. 정치 테마주인 코나이만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 오히려 크게 하락하는 종목이 많은데요. 먼저 JYP 엔터, 외국인이 15거래일째 매수하고 있지만 주가는 12월 들어 약세입니다. 오늘은 또 미국 걸그룹 멤버의 소송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7%대 하락하고 있고요. 에코프로도 외국인이 6거래일간 매수하고 있지만 오늘은 0.84% 하락하면서 12월 하락 분위기가 짙은 모습입니다. 기관도 연이어 매수하는 종목이 있긴 하지만 주가는 모두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파마리서치는 기관이 6거래일째, 테크윙은 3거래일째, VT는 4거래일째 매수하고 있지만 네 종목 모두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특히 VT가 5%대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급 특징주 전해드렸습니다. 네, 코스피 수급 특징주 네이버 살펴보도록 하죠. 이런 불안한 장에서도 네이버만큼 수급 좋고 버텨주는 종목 찾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이번 주에 미국에서 어도비 그리고 오라클의 실적 발표, 이제 AI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의 이제 실적까지 더 확인을 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폴라리스 AI의 급등이 두드러지기도 했죠. 이기택 이사님, 네이버는 견조합니까? 예, 그나마 수급이 좀 포착되고 있고 시세는 하락입니다만 양봉을 보이고 있는 섹터를 좀 꼽자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에서 이제 옮겨진 돈 버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업황이 좀 답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미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돈 버는 소프트웨어 종목이 시장 대비해서 아웃퍼폼하는 것은 다들 외신을 통해서 그리고 시황을 통해서 들으셨을 거고, 국내에서는 네카오라고 하죠. 네이버 카카오가 최근에 들어서 시장 대비 아웃퍼폼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대안 섹터가 나왔기 때문에 그쪽으로 수급이 쏠리는 것은 당연하고요. 이러한 피난처가 당분간은 지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피난처로서의 네이버의 흐름 조금 더 견조하게 유입될 수 있을지 미국의 AI 소프트웨어주들의 실적 발표까지 이번 주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코스닥 시장에선 JYP 엔터, 최근에 수급이 또 굉장히 좋았던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걸그룹 소송 이슈에 장중 11%까지 급락을 했다가 낙폭을 축소하는 등 오늘 변동성이 좀 있습니다. 괜찮을까요?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수급이 이렇게 좋은데 종목이 빠진다라는 것들은 수급 외에 시장에 영향을 좀 받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 종목에 영향을 주는 이슈는 제일 하단의 종목, 업종, 시장 이렇게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외국인 기관 수급이 좋다라는 것들은 종목 자체의 어떤 모멘텀 상당히 좋게 보고 있지만 결국 제일 상단에 있는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방금 앵커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복합적으로 좀 작용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단발성, 근데 그런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가 들어온다는 것들은 그런 것들 포함해가지고 시장 이슈가 좀 더 크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JYP 엔터도 수급이 받쳐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슈와 함께 변동성을 키운다라는 거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지켜볼 만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국민연금이 두산의 분할 합병권 창성 결정을 내렸다라는 소식과 더불어서 장중에 두산 로보틱스가 급등에 나왔다가 현재의 시가 변동성을 좀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도 개별 이슈에 두산 로보틱스 좀 반응하는 움직임 특징적으로 잡히고 있네요. 네, 실시간 이슈와 함께 오후장 시장에 대한 고민 네 분 통해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